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이번 지원금 신청만 잘하면 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서울에 사는 65세 박영순 어르신은 지난번 비슷한 지원금을 제대로 챙겨서 병원비와 생활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 김모 어르신은 신청 안 해도 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단 한 푼도 못 받아서 크게 후회하셨다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금빛 인생 채널의 박춘민 PD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번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과 신청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절대 받을 수 없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놓치면 후회할 알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15만 원 기본 지원금부터 비수도권 추가 금액과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추가 혜택까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신청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특별 지원금으로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1차 지급 금액부터 살펴볼까요? 전 국민은 기본적으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40만 원을 1차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분들은 추가로 3만 원을 더 받아서 최대 18만 원을 1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84개 시군은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1차에서만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일반 가정은 15만 원을 받지만 전북 고창군에 사는 같은 조건의 분은 20만 원을 받습니다. 만약 전북 고창군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차에서만 무려 4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절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매번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청 절차도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족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차 지원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지원금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즉 1차와 2차를 모두 합하면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지원금 신청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금요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신청하면 사용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달라집니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입니다. 예를 들어 1965년생이라면 끝자리가 5이므로 첫 주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주 이후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편한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 쿠폰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 콜센터 ARS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오프라인 신청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을 도와주는 전담 창구가 운영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오후 4시 전후로 마감하므로 시간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구원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가 같은 집에 살더라도 개별로 신청해야 전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사용금지 업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았다면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충전 형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업종과 매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곳부터 살펴볼까요? 지역 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약국, 의원 등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구입하거나 동네 식당에서 외식을 할 때 지원금을 사용하면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나 안경점 결제 등 일상적인 지출에도 활용할 수 있어 특히 고정비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하이마트와 같은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계 대형 매장, 카지노, 복권점, 귀금속점, 보험료나 공공요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카페라도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결제 전에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서울 거주자는 서울 내 매장에서, 경남 거주자는 경남 내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지원금 사용 기한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받는 것보다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즉 12월로 넘어가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신청해 20만 원을 받았다면 11월 말까지 식비나 생활비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써야지 하고 미루다가는 쓸 기회도 없이 소멸될 수 있으니 이번 달, 다음 달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 꼭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 필수 지출부터 결제하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구매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비나 약국비 결제하기.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병원이나 약국을 자주 이용하시죠. 지원금을 여기서 사용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지역 소상공인 가게 이용하기. 동네 식당이나 미용실, 안경점 등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는 나도 혜택을 보고 주변 자영업자분들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할인 행사와 함께 사용하기. 일부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마트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혜택을 활용하면 20만 원을 25만 원 이상 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끼리 계획적으로 나누어 쓰기.
가족 모두가 신청했다면 각자 받은 지원금을 합쳐 큰 지출을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수리비, 학원비 같은 지출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볼까요? 온라인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분들이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단계.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를 사용한다면 신한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2단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간단히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원금을 충전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하면 편리합니다. 4단계. 신청 완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카드의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카드사마다 반영되는 시간이 다르므로 12일 정도 여유를 두고 확인하세요. 다음은 오프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민센터에는 전담 창구가 있어 신청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2단계. 신분증을 제시하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3단계. 신청 후 종이에 발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거나 지정한 카드에 충전됩니다. 4단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은행은 오후 4시쯤 문을 닫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세요. 이번에는 실제로 지원금을 받아 현명하게 활용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에 사는 67세 이명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 지원금 15만 원에 추가 3만 원을 더 받아 총 18만 원을 1차로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차 지원금 10만 원까지 합쳐 총 28만 원을 받았죠. 이 어르신은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평소 지출이 많았던 약국 비용을 우선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했습니다. 덕분에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었고 생활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북 남원시에 사는 72세 김광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어 기본 지원금 15만 원에 추가 5만 원을 더해 총 20만 원을 1차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어 있어 총 지원금이 4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김 어르신은 지원금 일부로 겨울을 대비해 전통시장에서 난방용품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지역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외식에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자주 못 가던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 마음까지 따뜻해졌다는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강화군에 거주하는 70세 최미정 어르신은 1차 지원금 18만 원과 2차 지원금 10만 원을 합쳐 총 2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금액을 미용실, 약국, 동네 마트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생활비를 크게 절약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생활이 한층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하세요. 전통시장에서는 신선한 농산물, 반찬, 생활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니 2배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과 약국 결제에 사용하세요. 어르신들의 경우 병원비나 약값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지원금을 의료비로 결제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끼리 지원금을 합쳐 사용하세요. 부부가 각각 20만 원씩 받았다면 합쳐서 40만 원으로 큰 지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대량 구매하거나
필요한 생활용품을 한 번에 마련하는 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넷째, 할인 행사와 병행하세요. 일부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지원금 사용 시 적립 포인트나 추가 사은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고 사용하면 실질적인 구매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배분하세요. 지원금을 받으면 한 번에 사용하지 말고 매달 필요한 항목별로 나누어 사용하세요. 식비, 약값, 생활용품 등 항목별로 예산을 세워두면 지원금을 훨씬 알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단순히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비를 절약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나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에서는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 슈퍼마켓과 같은 대기업 직영 형태의 매장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쿠팡, 지마켓, 11번가, SSG닷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지원금 결제가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흥 및 사행업종도 금지됩니다. 카지노, 복권 판매점, 오락실 등은 물론이고 귀금속점이나 고가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과금이나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같은 공과금이나 국민연금, 생명보험료 결제는 지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의 직영점에 주의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일부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브랜드 카페라도 가맹점은 가능하고 직영점은 안 될 수 있으니 결제 전에 반드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용 지역 제한도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은 서울에서만, 부산 거주자는 부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한정된 기간에만 사용하게 하는 이유는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자마자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를 식비로 쓸지, 병원비나 약국비에 얼마를 배정할지 미리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면 11월 말까지 알뜰하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쓰려고 남겨두자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꼭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지원금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1월 30일이 지나면 아무리 남아있어도 전액 소멸됩니다.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알뜰하게 사용하는 꿀팁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전국민 기본 15만원, 비수도권은 추가 3만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각자 반드시 개별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셋째,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가까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약국, 미용실 등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꼭 활용하세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 꼭 챙겨서 생활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생활에 든든한 힘이 될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